안녕하세요. 오늘 가나다 밥상 진행을 맡은 지슬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약선을 담은 계절의 선물이라는 주제 아래 궁중 보쌈김치를 준비했습니다. 강사님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최양숙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요새 한창 김장철이에요. 네. 김장하셨어요? 네, 했어요. 어떤 김치 담그셨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알타리, 총각무김치 그렇게 오, 했어요. 많이 하셨네요. 네. 보통 기본적으로 배추김치, 총각김치 요새 한창 많이 담글 텐데 네. 오늘은 좀 특별한 김치예요. 궁중 보쌈김치예요. 더군다나 오늘 궁중 보쌈김치에 들어가는 식재료들을 좀 한의학적 이야기를 풀어서 해주기로 하셨는데 되게 네. 기대가 많이 돼요. 네. 네, 바로 보여주실까요? 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선시기 지도사 최양수입니다. 이렇게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2021년에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날이에요. 올해는 정말 그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운신의 폭이 좁아서 이렇게 1년이 가는 게 좀 아쉬운 해이기도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소설이 지났어요. 소설이라는 24절기 중에 하나인 소설은 그 얼음이 열기 시작하고 첫눈이 온다는 소설이 지났고요. 또 앞으로 며칠 후에는 큰 눈이 온다는 대설이 와요. 그러면서 이 겨울의 추위가 점점 무르익어가면서 오늘 정말 추워졌잖아요. 추위가 아주 극성을 떠 이렇게 추위에는 그 면역력이 약화돼서 몸에 우리가 감기에 잘 걸리고 질병에 노출되기가 쉬워요. 그 면역력이 약화된 것을 개선시켜 재료인 겨울 제철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섭생을 하신다면 우리 그 몸에 대사 활동에 유익을 줘서 이 추위를 물리칠 수 있는,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섭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겨울의 제철 식재료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바다에서 나는 생물들이에요. 그 겨울이 되면 파래, 김, 톳, 매생이라는 해조류가 나오고요. 그리고 굴, 홍합, 꼬막이 맛있어지는 그런 조개류가 나오고요. 그리고 대구와 명태의 계절이기도 해요. 그런데 명태는 우리나라에서 연안에서는 잡히지가 않는데요.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생태계가 파괴돼서 명태가 잡히지 않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궁중 보쌈 김치에 겨울철의 대표적인 식재료인 굴을 넣고 해물 보쌈 김치를 만들 건데, 굴은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그 타우린 성분과 아연 성분과 철분의 함량이 높아서 뭐 영양의 보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또는 스테미너 식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굴을. 그런데 이렇게 약선학적인 그런 거를 보면 이 굴은 간과 신장과 심장의 기능을 도와줘요. 그리고 그 바다 생물의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짠맛 있죠. 그 짠맛은 이 뭉친 것을 풀어주고 부드럽게 해줘서 연균 효능이 있다 해요. 그래서 우리 겨울이 되면 추워서 이렇게 움츠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근육이 좀 이렇게 뭉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연에서는 정말 신기하게도 이 섭리는 자연에 나는 그 겨울 식재료 중에는 이렇게 뭉친 것을 풀어주고 그리고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효능으로 작용하는 식재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 제철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 석생을 해서 이 겨울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약이 되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궁중 보쌈김치에 해물과 낙지를 담아서 만들 건데요. 이 궁중 해물 보쌈김치는
원래 개성 지방에 그 토종배추의 잎이 넓어요. 그래서 그 잎으로 싸서 버섯과 뭐 여러 가지 해물과 채소를 담아서 과일도 담고 해서 보재기로 감싸듯이 만든 김치를 보쌈김치라고 하는데, 그게 항토식품인데, 아니 항토 음식인데, 이 음식이 궁중에서 정말 귀하게 겨울에, 예전에는, 지금은 굴이 양식이 되고 이랬지만 예전에는 굴이 정말 제철 식재료로 임금님께 진상이 되는 그런 식품이었잖아요. 그거 김장철에, 바로 이 김장철에 이렇게 절인 배추가 있을 때 그 해산물과 같이 해서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랐던 정말 귀한 그런 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쌈이다 해서 우리가 삼겹살을 먹을 때, 수육을 먹을 때 먹는 그런 보쌈김치로 생각하셨다면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고급지고 정말 손님 접대용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이 김장철에 절인 배추가 있을 때 만들어서 이 많은 양을 만들지 말고 한 10포기, 20포기 정도, 10덩어리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명절에 내든지 손님상에 내면 그 모양도 예뻐서 정말 대접받는 그런 느낌이 나는 음식이 돼요. 근데 그 국물도, 김치 국물도 사태를 끓여서 그 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감칠맛이 더해지는 정말 고급진 김치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김춘교 선생님 들어오세요. 이제 시연할 텐데, 김춘교 선생님 저랑 같이 지난 10월 달에 연근 찜을 하셨던 김춘교 선생님과 같이 제가 궁중 보쌈김치를 시연하는데 같이 도와주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게 이 절인 배추를 12시간 이상 절여서 이렇게 반을 해서 12시간 이상 절여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겉잎이 보자기 싸듯이 이렇게 싸야 되기 때문에 겉잎은 미리 띄어서 이렇게 따로 절여서 준비를 했어요. 겉잎들은 다 띄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 부분 가지고 잘라서 여러 가지 과일과 같이 버무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볼에 배추는 3cm 정도로 썰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무와 배도 3cm 정도, 사방 3cm 정도의 두께로 썰어서, 무는 소금에 절여서 건져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시간 관계상 미리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또 이제 밤과 배와 그런 과일들이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해산물도 함께 들어가는 그런 김치예요. 선생님, 요거 배추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배추를 한번 조금 더 썰을게요. 뒤에 잎은 조금 보재기로 쓸 용도로 조금 더 띄어내고요. 그리고 연한 잎부분만, 줄기 부분만 잘라서 3cm 정도로 잘라서 쓸 거예요. 그 레시피에 한 통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버무리기가 좀 그래서 한 통이 좀 못 되게, 이렇게 하면 한 반통 정도 될 거예요. 그 분량으로 줄여서 하겠고요. 그리고 배와 무도 좀 적게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고, 준비를 해놓고 일단은 양념 무침을 준비할게요. 양념을 이거를 응?
레시피에 나와 있는 건 한 통 기준으로 나와 있으니까 지금 제가 한 통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좀 줄여서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배즙 또 좀 줄여서 넣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새우젓 갈은 거 반 쓰고 반만 쓸게요. 마늘 무는 한 20분 정도 썰어가지고 20분 정도 절여서 물을 빼놨어요. 미리 절였어요. 시간 관계상. 예, 마늘 한 스푼, 그냥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보쌈김치는 그리고 개성 지방에서 처음에 유래된 향토 음식이라 그 이북김치는 이렇게 빨갛게 하지는 않아요. 이게 지방마다의 특색이 있는데 고춧가루를 좀 최소화해서 허옇게 버무려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숙성시켜 놓고 여기 해산물이 들어가니까 생강채와 마늘채를 같이 넣을 거예요. 마늘채 좀 넣고 생강채도 들어가고요. 또 간마늘도 좀 집어넣고 생강이요. 생강채 말고 생강 갈은 거 조금 넣겠습니다. 아, 여기다가 내가 마늘을 다 넣네요, 진짜. 생강채하고 마늘채만 넣으면 되는데 양념장 개워놓은데 넣습니까? 요거로 이제는 먼저 이렇게 우선 버무려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저기 뭐야 굴하고 낙지는 맨 나중에. 선생님, 배즙은 안 넣나요? 배즙 여기 국물에 들어갔어요. 버무려서 여기 준비된 갓과 미나리와 그 다음에 실파, 쪽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같이 넣을 거예요. 이 김치 속에는 오방색, 우리나라의 음식은 고유 음식은 오방색, 빨간색, 초록색, 검은색, 흰색, 노란색이 다 들어가는 그런 오방색의 조화를 만드는 그런 음식이 돼요. 근데 이 색깔의 오방색은 빨간색은 심장을 이롭게 하고 노란색은 비장을 이롭게 하고 초록색은 간을 이롭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검은색은 신장을 이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오방색을 모두 담아서 정말 건강하면서도 눈으로 봐서도 예쁜 그런 김치가 되겠어요. 여기에 굴과 낙지요. 네. 마지막에 이렇게 어스러지니까 굴과 낙지를 넣을 건데요. 네, 저기 나무 스푼이요. 낙지는 별도로 양념을 안 하나요? 네. 굴도 나중에 그 고명으로 좀 이렇게 남겨놨다가 하나씩 올려주면 보이는 부분에 있으니까. 낙지 다리도 다리만 쓰는데 이 이제 해물 보쌈김치는 원래 개성지방에서는 그 개성에 부유한 상인들이 또 이렇게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해산물이 전복, 정말 귀한, 그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전복은 엄청 귀한 음식이잖아요. 전복이라든지, 그리고 뭐 낙지라든지, 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그 집안에 따라서, 그리고 그 명태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생선이 들어가는 그런 종류가 다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김치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건 해물만 넣는데 생선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나요? 생선은 생태도 넣을 수 있죠. 계절적으로 지금이 생태가 나오는 계절이잖아요, 겨울에는. 근데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잡혔어요, 그 명태가.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생태계가 파괴가 돼서 그 온난화로 인해서 바다 물 수온이 너무 따뜻해져서 다 저 북쪽 해안으로 간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명태가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굴로 했는 거하고 생선을 넣은 거하고는 그 저장 기간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이게 길게 두고 먹는 김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김장 때 이렇게 절인 배추가 있을 때 이 해산물과 같이 해서 한 하루 이틀 숙성시켰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국물을 자작하게 사태로 국물을 내서 쇠고기 사태로 국물을 내서 자작하게 부어두고 뭐 예전에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때는 그 땅에 묻어서 제가 어릴 때 이거를 접해봤는데 제가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때 국민학교 4학년 때 엄마가 제가 그 집이 서울이었는데 서대문 근교에 살았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시대에 아마 상궁으로 있었던 분들이 할머니가 계셨던가 봐요. 거기서 배워오셔갖고 이 김장때 보쌈김치를 한 2, 30덩어리 정도 작은 항아리에서 묻었어요. 그래서 그거 짧게 구정 때까지만 먹었지 그 이상은 안 먹었어요. 그럼 제가 거기서 밤도 골라 먹고 굴도 골라 먹고 또 그때는 생태도 들어갔거든요. 생태도 골라 먹었던 그런 생각이 나요. 정말 맛있었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굴이나 낙지 같은 것은 그 놔뒀다가 먹는데 생태는 좀 더 기간이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길어야 되지 않을까? 네, 길어도 그건 좀 길으면은 네. 뭐라 그럴까 쫀득한 식감 저장이 돼서 네. 그것도 네, 괜찮아요. 맛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버무려졌는데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보시기에 여기 김치에 찹쌀불은 안 써요. 어떤 질문이 있으셨나요? 여기는 해물김치에는 찹쌀불은 안 쓰고 해물의 그 담백한 감칠맛 그거 하나로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저 낙지를 할 때는 네. 낙지를 먼저 이렇게 고춧가루나 이렇게 버무른 다음에 하는데 이건 제일 나중 넣는 거는 특별한 뭐 아니 이유가 있나요? 으스러질까 봐 그랬죠. 이게 굴하고 같이 넣으면서 해물은 마지막에 슬쩍 버무려도 되는 거니까 네. 어차피 숙성시켜서 먹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바로 먹는 게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의 색감이 나게 너무 네. 시뻘건 것보다는 이 정도의 식감이 나게 하는데 보시기에 제가 한번 담아 볼게요. 칠까요? 치워요. 잎사귀를 돌아가면서 담아주시고요. 선생님도 하나 해보시겠어요? 네, 한번 해볼게. 배워볼게. 이쪽으로. 땡 돌아가면서 이렇게 담아주세요. 근데 예전에 지금 그 토종 배추를 재현하는 데가 많아서 그게 아마 구억 배추라고 있어요. 잎사귀가 엄청 길고 맛은 간맛이 나는 그런 배추가 있는데 그 개성지방에 나왔던 게 그 구억 배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잎사귀가 치맛자락처럼 넓은 그런 걸 가지고 그 줄기를 약간 썰어서 넣고 이런 식으로 감쌌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저는 구억 배추가 아니라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일반 배추를 썼어요. 근데 선생님, 이걸
이 배추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해놓고 이런 게 나오는 이게 부수적인 거 이래 나오는 건 같고 쑥갓김치 같은 걸 담그면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죠. 마지막에 남은 걸로는 네. 다 같이 섞어서 네, 재료 남은 거랑 해서 예, 이 보시기에 싸지 않아도 이게 네. 보시기에 싼 거는 정말 이렇게 꽃처럼 예뻐서 음. 접대용으로도 좋고 먹는 것도 맛도 있지만 보기에도 좋은 그런 거라 대접받는 그런 느낌이 나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이걸 먹을 때 보재기를 하나하나 벗기면서 이렇게 골라 먹었던 기분 좋게 먹었던 그런 생각이 나요. 이렇게 해서 담도 보이게 하고 배도 보이게 하고 소복하게 담아드릴게. 이거 양념, 이건 국물 볼 거죠? 네. 이거는 좀 좋은 그 부잣집 같은 데만 해먹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그 양반가에서. 예, 네, 서민층에서는 못 해먹고, 궁중에서도 먹고 개성지방에 부유한 상인들이 많았잖아요, 예전에. 네, 네.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개성지방 향토 음식이 된 건데 거기에 이제 진상된 걸로 궁중에서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그런 김치예요. 낙지도 하나 보이게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고명. 이 오방색을 담아서 좀 벗을게요. 수곡하게 담으세요, 선생님. 그래서 고명으로 낙지도 보이게 하고 굴도 하나 보이게 하고 됐어요. 이렇게 젓가락질 하나 주세요. 고명으로 담채 담채가 들어가고요. 빨간색 대추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석이버섯. 이 석이버섯은 돌에 이끼처럼 자라나는 건데 이게 손질하기가 참 까다로워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불렸다가 뒤에 이끼를 깨끗이 손질해서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채 쓸어가지고 왔는데 그 석이버섯, 검은색이 나는 석이버섯으로 장식을 해서 올리고 그 다음 초록색 미나리 그리고 빨간색 고추, 실고추를 이렇게 점점이 뿌려 놓으면 이게 벗겨놨을 때 정말 오방색이 다 어우러져 보이는 이거는 생강채는 아니고요. 밤채. 밤채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잣. 예, 이렇게 나왔어요. 아유, 예뻐요. 너무 예쁘네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 오방색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빨간색은 심장을 이롭게 하고 초록색은 간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노란색은 비장을 이롭게 하고 그 하얀색은 폐를 이롭게 하는 그렇게 의미를 담은 오방색이 담긴 정말 고급진 보쌈김치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했던 잎사귀를 한번 덮고 차례대로 꽁꽁 싸줄 겁니다. 저도 배워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쪽으로는 이 보쌈김치를 예전에도 좀 담아 먹었었어요. 개성지방에서 유래되긴 했지만 그래서 저 남쪽으로 가면 이 보쌈김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먹을 때는 그러면은 항아리에다 넣어놨다가 요대로 꺼내가지고 네. 이렇게 펼쳐서 먹을 이렇게 때. 이제 싸놓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완성됐을 때는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항아리에다 넣어요. 그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한 하루 이틀 숙성시켜서 그 다음에 사태로 끓인 육수를 부었다가
일주일 정도 숙성시켜서 먹는 건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먹을 때는 선생님, 저 것이 더 커요. 예, 더 수북하게 담아갖고 더 푸짐해 보고 좋아 보이네요. 제가 먹을 때는 뚱뚱하잖아요. 이제 익어서 상해냈을 때는 이 덩어리를 그대로 꺼내서 요거를 침만 펼치듯이 하나씩 펼쳐서 이렇게 손님상에 낼 때는 요걸 돌돌돌돌 말아서 이거는 어디다 쓰나요? 돌돌돌돌 말아서 아, 꺼내가지고 네, 다 상해낼 익힌 때. 다음에 할 네. 때. 아, 그렇게도. 이렇게 고급 한정식 집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손이 많이 가갖고 정말 이거 쉽지 않네요. 예, 상에 낼 때도 정성이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익으면 이 저기 막 배춧잎도 아삭거리고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상에 낼 때는 익은 상태에선 이대로 정말 꽃처럼 피어나잖아요. 꽃처럼 피어나는 예쁜 김치. 그래서 이 보쌈 김치를 겨울에 결혼하는 저기 집에서는 무조건 이바지 음식. 그걸로 해서 솜씨 좋은 친정 엄마가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게 손님 접대용으로 만드는 김치. 이렇게 해놓고 하나 더 만들어 보죠. 그 국물 부을 때는 어떻게? 선생님은 도로 싸든지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완성된 거는 네. 국물을 붓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네. 네. 하나 더 싸볼게요. 펼쳐서. 그럼 나중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지금 김장 담을 때 절임 배추 있을 때 이렇게 이용하면 한 20개? 그 정도 만들어서 구정 때 이렇게 상에 내면 정말 눈도 즐겁고 맛도 있고 상도 고급져 보이는 그런 김치예요. 됐어요? 하나 더 드려요? 아니요, 됐어요. 넉넉해요. 잠깐만 더러워지니까 그냥 되겠다. 저도 이렇게 한번 이게 해봐야 되겠다. 그 김장 채 썰어서 이렇게 배추 속 넣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기도 해요. 내용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막 썰어서 그냥 석박지 담그듯이 이게 도전해 보세요. 그럼 올 김장에는 저도 이거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 네. 되겠어요. 실습을 한번 해봐야 그리고 되겠어요. 구정 때 네. 드세요. 예, 만들어서 맛있게. 김치냉장고에 저장해 놨다가 아, 그렇게 드셔도 돼요. 예. 지금은 저장된 기술이 좋으니까 굴도 넣고 낙지도 올리고 그렇죠, 그렇죠. 정말 정성이 가득한 그런 요리가 되죠. 잡채. 배추채. 지금은 실고추들을 별로 안 쓰는데 예전에는 이 실고추를 나박김치 담글 때도 넣고 어린 시절에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배추를 팥을 올려서 한 장 한 장 또 쌉니다. 마지막에 있던 잎을 올려서 싸시고요. 그 다음 잎으로 또 감싸고 또 그 다음 잎으로 감싸고 김장 담글 때 모여 앉아서 하나씩 하나씩 하면 저도 어린 시절에 이거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항아리에다 넣고 이렇게 또 완성이 됐어요. 또 하나가
요것도 완성이 됐고, 그리고 그릇이 그러면은 육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육수는 제가 양지로 하셔도 돼요. 양지머리도 하셔도 되는데, 사태에 황기 10g을 넣고, 은근히 끓여서, 정말 한기는 그 비위 기능을 좋게 하고, 기운을 끌어올려주고, 이 표피를 이렇게 단단하게 해서, 허실한 땀이 나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름에 삼계탕에만 이렇게 먹을 게 아니라, 평상시에 육수를 낼 때 환기를 같이 해서 꾸준히 드신다면 비위 기능에도 유익한 그런 약초라 건강한 음식, 이게 하나의 약선을 담는 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황기와 사태를 넣고 식혀서 기름을 건져낸 그런 물이에요. 여기에 지금 그 1리터인데 이게 1리터가 한 통 분량으로 했을 때 양이에요. 근데 여기에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가 어디 있어? 금방 안 나네. 여기 새우의 전만 써요. 액전만, 새우의 국물만 이렇게 해서 요게 한 50ml 정도 들어가요. 1리터에 양에는. 요거를 넣고 그다음에 준비된 배즙이 반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간 생강과 생강이 이쪽에도 들어갔는데 또 여기도 네, 들어가는군요. 여기 사태로 끓여낸 물이라 거기에 네. 이제 김치국물을 쓸 거니까 네. 생강과 만두 약간 들어가요. 이 김치에도 들어가지만 이 육수에도 들어가요. 채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고춧가루를 한 스푼 정도 풀어주면, 고춧가루가 있었는데 빨갛지 않은 그런 국물을 만들어서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작은 술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삼삼하게 되면 이 국물을 이제 이렇게 담아서 한 이틀 정도 숙성을 시키세요. 한 이틀 정도 실온에서 숙성을 시켜서 어느 정도 이게 어우러질 때, 그때 이 국물을 자작하게 만들어서 부어주시면, 이제 김치가 잠기도록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김치가 국물이 잘 잠겨져 있지 않으면 공기하고 접촉이 돼서 뭐라 그럴까, 군둥내가 난다 그럴까. 그런데 이건 더더군다나 해물김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국물을 자작하게 올려서 잠기도록 해서 써야 돼요. 네. 근데 선생님 아까 이거 국물을 숙성시킨다 그러는데 국물만 숙성을 먼저 하는 건지. 국물은 숙성을 안 시키고 이 김치 만들어 놓은 거를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담아놔요. 일단 통에다가. 그 물을 부어갖고? 아니, 안 부은 상황에서? 네, 안 부은 상태 이렇게 하면 하루 이틀 지나면 여기서 또 물이 나와요. 이렇게 담아 놓으면 통에 이제 차곡차곡 담았다고 쳐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하루 저녁 이틀 정도 있으면 물이 자작하게 또 나와요. 네. 수분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 숙성시켜서 어우러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 국물은 그때 만들어요? 아니면 미리 해놔요, 이거를? 아니요, 사태만 삶아서 미리 이제 식혀놓고 기름을 건져 놓는 거예요. 하루 이틀 전에. 그럼 이 불 직전에 이제 이걸 다시 아까처럼 고춧가루나 이걸 하는 거예요? 사태에다가 지금 양념과 간을 다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배즙도 넣었잖아요. 저는 여기다 설탕을 안 넣고 천연의 단맛으로 그래서 배즙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국물도 상큼하고 익었을 때 달콤하고, 그리고 고기의 육수기 때문에 감칠맛이 아주 좋은 그런 고급 김치가 돼요. 맛있겠네. 체에 걸러서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거 생강과 마늘에 찌꺼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운 채에 걸러주시면 이렇게 해서 빨갛지 않은 주황빛의 국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담아 놓으시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에 한 일주일 정도 숙성시켜서 한 5일 정도만 숙성시켜도 될 거예요. 그럼 바로 드셔도 돼요. 그럼 익을수록 이게 톡 쏘는 맛이 나면서 상큼한 그런 맛이 나요. 선생님 그래요. 궁금한데요. 여기를 이렇게 냉장고에 넣을 때 김치를 담그면 김치 위에 이렇게 덮개를 하는데 이건 안 해도 관계없나요? 아니요, 이것도 하면 좋죠. 지금 잠기도록 했다 그랬으니까 네. 잎사귀를 더 한 번 덮어줘도 좋은데 이대로 여기서 이제 잎사귀가 돼 있으니까 건져서 하나씩 먹을 때 건지고 그다음에 국물을 부어서 물김치처럼 네. 예, 자작하게 부어서 먹는 거예요. 잎사귀 이렇게 드러내고 그리고 국물을 자작하게 부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꼭 안 눌러도 되나요? 눌러주는 게 좋죠, 이게. 근데 이게 뜨지는 않아요. 내용물이 묵직하기 때문에 뜨지 않으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담아놓으면 겹쳐서 이제 항아리나 통에 담는다 하면 겹쳐서 이렇게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벼운 게 아니라 이렇게 붕 뜨진 않아요. 잎사귀도 그대로 이렇게 말려있은 채로 그냥 그대로 모양은 형태가 보존이 돼요. 그래서 건져서 물 붓고 잎사귀 이렇게 아까처럼 예쁘게 열어서 이렇게 상에 내면 훌륭한 그런 고급진, 정말 접대용으로 고급진 그런 김치가 돼요. 정말 맛있겠습니다. 올 김장 담으실 때는 절임 배추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해물도 지금 풍성하잖아요. 굴이 한참이니까 굴도 좀 넣으시고 그리고 전복을 넣으셔도 돼요. 낙지 아니어도 전복을 넣으시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명절날 드시면 어떨까 싶어요. 만나게 되겠네요. 네. 근데 항상 이거는 이렇게 잠겨 있는 게 좋겠네요. 국물을 네, 좀 모든 김치는 풍성하게 말려서. 약간 잠겨 있는 게 좋아요. 네, 국물이 있는 있어야지, 김치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맛에 변질이 있고 산소와 접촉하는 그게 많아서 이렇게 군tuk내도 나고 맛이 변질이 오기 쉬워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자작하게 부어주는 게 좋아요. 네, 선생님 오늘 잘 배웠습니다. 꼭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너무 잘 봤어요. 네. 저희 지금 질문 있어가지고 같이 질의응답 좀 해볼게요. 네. 저희 먼저 오늘 프로그램 신청해 주실 때 나만의 사연 같이 입력해 주실 분들께 오늘 선물 나가요. 그래서 먼저 지금 김미경님 계실까요? 김미경님께서 어릴 적에 할머니께서 오늘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큰 밥그릇에 뽀얀 배춧잎을 하나씩 벗겨서 그 안에 속재료를 이렇게 밥 위에 얹어주셨었나 봐요. 그래서 할머님도 문어도 담아주시고 잣, 밤 이런 거 가득 담아주셨는데 그때는 이게 어떤 김치지? 라는 걸 몰랐대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이게 보쌈김치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정성과 식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김치구나 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꼭 다시 한번 추억의 맛 맛보고 싶다고 남겨주셨어요. 네, 저도 네. 추억의 음식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김미경님 지금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오늘 사용할 식재료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의견이 있었어요. 최윤정님 지금 계실까요? 최윤정님께서는 한 10년 전쯤에 종갓집 보쌈김치를 선물 받아서 식탁에 올린 적이 있대요. 네. 근데 가족들이 이게 최윤정님께서 담그신 김치인 줄 알고 너 정말 실력이 너무 좋구나 라고 하셨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때 그 김치 정말 그 고급진 김치 맛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으니까 최윤정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시면 연락 주시면 넘겨드릴게요. 저희 그리고 질문이 있었어요. 저희 오늘 육수 사용한 거에 배즙 넣었잖아요. 네. 배즙 대신에 사과즙 넣어도 되는지 여쭤보셨어요. 사과즙보다는 네. 사과는 조금 신맛이 있잖아요. 네. 배즙이 또 달달한. 겨울에 네. 이 기관지 건강에도 유익하니까 배즙을 쓰시는 게 더 네. 사과의 향보다는 배즙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질문이, 김미경님께서 국물 없이 보쌈김치만 보관해서 먹어도 되나요? 국물이 꼭 있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국물을 이렇게 많이 안 해도 어느 정도 국물은 있어야지 그 보쌈김치에서도 수분이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맛에 변화가 오기가 쉬워요. 국물이 너무 없으면.
그냥 자작하게 조금 이거보다는 적게 네. 하셔도 돼. 자작하게 이렇게 잠길 정도로 바닥에만 네. 잠길 정도로 네. 국물이 있는 게 더 맛에 유익해요. 네. 네. 그리고, 국물을 바로 안 붓는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아직 이게 네. 김치 보시기에 담아서 이렇게 싸놨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조금 절여지면서 이렇게 안정화된다 그럴까? 조금 가라앉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즉시 부어버리면은 덜 절여진 부분은 이렇게 뜨잖아요. 풀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루 이틀 네. 숙성시켜서 붓는 게 더 유익해요. 네. 그리고 이 국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말고 네. 꼭 사태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그 경기 서울 그 이북 쪽으로는 새우젓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새우젓의 감칠맛이 좋은 거라 우리가 이렇게 국물을 낼 때도 멸치 육수도 내지만 마른 새우 갖고도 육수를 내면은 네. 감칠맛이 더 배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새우만 가지고 육수를 만들어도 돼요. 새우젓만 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새우젓을 끓여서 그걸로 국물을 만들어서 육수를 삼아도 괜찮아요. 네. 고기 육수를 사용하면 조금 더 풍부해질 뿐이지 네. 전혀 다른 육수를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네네.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저희 그러면 또 질문이 있을까요? 저희 찹쌀풀 아까 전에 안 들어가냐고 여쭤봐 주셨던 건 이 김치에는 찹쌀풀 안 들어가는 거 맞죠, 네, 선생님? 찹쌀풀이 안 들어가요. 네. 네. 무는 채 썰어서 절였기 때문에 그게 많은 시간을 절이지는 않아요. 배추는 이게 통으로 했으니까 그건 한 12시간을 절였고요. 무는 나박썰기를 해서 만든 거라 한 20분? 살짝 절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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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러면 이제 질문이 더 없는 것 같아서 오늘 가나다 밥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저희 오늘 줌이랑 유튜브 동시 진행했는데 각 채널마다 만족도사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꼭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내일 모레에는 이북 음식 바로 알기라는 주제 아래 이북 음식 좀 생소한 요리 가리국 만나볼 거예요. 내일 모레 가나다 밥상에서 다시 한번 뵐게요. 저희 오늘 가나다 밥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